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와 그룹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대처 방법, 대응 방법,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감자 기준일이 있고 변경 등기일이 있어요. 특히 변경 등기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디나 이투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각 3사별로 그 중요 일자를 우리가 일단 구분해서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방법론, 네, 이거는 이전에 말씀드렸고, 뭐 참고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자, 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이화그룹을 거래를 아직 못하고 계시니까, 자, 요런 쪽에서 한번 돌파구를 꼭 여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화그룹은 이화그룹대로 투쟁을 하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매매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그룹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여하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 신속한 정보나 소식, 네, 이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하고 바로바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여러분과 끝까지 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일단 전자공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이투론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여러분들 이제 감자 기준일건도 기준일이지만 이제 해산 청구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의 진행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 네.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요건입니다. 코아스가 이투론의 해산 청구를 해놨죠. 이게 실제로 해산이 될지 여부는 아직 몰라요. 그죠? 뭐 일단 얘네들이 뭐 감자를 했다 하더라도 해산을 시켜버리면은 청산해서 자산 분배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투론 같은 경우는 순자산 총액이 워낙 있고 부채가 적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만질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감자를 해놓고 또 증자를 제3자 배정으로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굉장히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식수가 그만큼 엄청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자녀 재산 분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자를 얘네들이 했다 하더라도 증자를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증자를 하기 전에 해산 청구권의 소송이 좀 일단 뭔가 승부가 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증자도 막을 수가 있죠. 여러 소송으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근데 이제 감자건도 그래요. 감자건도 기준일이 지나고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 해산 청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느냐. 여기 보신 바대로 가장 마지막에 일정에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피고에게 소송 부분과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송달했다. 그럼 이 다음 과정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피고가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법적으로 일단 통지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30일 내 답변서를 피고가 제출을 해야 돼요. 요거 한번 명확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피고가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법적으로 통지받았다는 거죠. 피고는 누구예요? 이트론이죠. 30일 내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15일이니까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코아스가 이기는 거예요. 승소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이트론 사측에서 제출을 하겠죠. 제출을 안 할 리가 없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러니까 여하튼 11월 14일까지가 이제 제출 여부를 우리가 보고 요게 이제 중요한 날짜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트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감자 기준일은 11월 17일이고요.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1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궁금해하는 변경 등기일 이게 언제가 될 것이냐? 요거는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감자 무효의 소송 뭐 이런 건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 등기일이 중요한 건데 그럼 변경 등기일이 도대체 언제냐 이거죠. 변경 등기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변경 등기일은요. 자, 요렇게 됩니다. 보세요. 기준일 이후에 감자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경 등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자 효력이 발생하면 2주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물론 만료가 돼야 되고요. 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변경 등기일의 계산법을 일단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감자는 분명히 그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혹시 증자할 때도 증자 태클을 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아무렇게나 다 감자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감자가 돼가지고 증자해가지고 사측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자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투론 같은 경우 그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여전히 그 11월 17일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변경 등기일 그거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 말씀을 좀 제가 이번에 정확히 드리고 싶었고요. 그 건입니다. 그리고 소송건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트론 해산 청구권입니다. 네. 해산 청구권 이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1월 14일 요것도 메모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트론의 답변서가 제출되는지 제출되겠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날짜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안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날짜가 주총일이죠. 네, 주총일.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11월 27일 요거 메모 잘 해두시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자 그리고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은 좀 틀려요. EID나 이트론과 다릅니다. 12월 28일입니다. 그죠? 네. 12월 28일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총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조금 틀려서 여유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화전기는 그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습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이토론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그 감자 기준일도 똑같습니다. 감자 기준일도 이토론과 똑같이 11월 17일이다. 그죠? 네,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주연이나 다른 그 채권자의 이의 제출 또는 주연의 어떤 해산 청구 소송 여부 요거 체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트론과 EID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변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 확인의 소송 그죠? 감자 무효 확인 그리고 뭐 가처분 신청 요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증자권과 관련해서는 이트론과 역시 EID 다 똑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감자 증자에 대한 태클 이건 여전히 지금 현재 EID도 분명하게 남아 있다는 거 이트론과 마찬가지로 요거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들을 잘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수행을 하더라도 하는 거지. 그냥 감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정보를 바로바로 드리겠고요.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번으로 이 아이디, 이와 전기, 이트론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좋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 아이디 입장, 이와 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으로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합니다. 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잭팟주도 꼭 공략을 하세요. 네,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파워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